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 채널입니다. 이제 저도 투자를 시작한 지 1년이 약간 넘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적어도 20년은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겠다는 목표로 투자를 시작한 만큼 아직도 가야 할 길이 19년은 남은 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도 시장의 흐름이 좋아서 좋은 종목의 주식들이 잘 상승해서 주가가 오를 때는 다 같이 기분 좋게 웃고,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아서 많이 힘들 때는 다 함께 서로 위로도 하며 힘든 시기를 버텨내고도 싶고, 그렇게 오래도록 장기 투자의 길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번 저의 지난 1년 동안에 누구나 아는 우량주에 투자하면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금리 흐름을 살펴보면 정말 옛말들이 많이 떠오르는데요. 티끌모아 태산이고 성실히 일하면서 검소하게 살면서 아끼고 저축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노후에 편히 살 수가 있다라는 말들을 어릴 때 많이 듣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금리만 놓고 보면 은행에 저축해서 안전하게 내 자산이 10에서 25%씩 늘어난다고 하면, 저는 마음고생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저렇게 금리가 높은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아끼고 모은 사람들은 노후에 경제적인 여유를 가져갔을 것 같습니다. 다들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끼고 모아서 저축을 많이 할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실히 일하면서 아껴 쓰면서 열심히 저축한 사람만이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 괜히 생겨난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금리는 그 후로 계속해서 조금씩 낮아지다가 1998년에 정말 엄청나게 확 낮아졌고, 그 후로는 계속해서 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낮아지는 금리에 점점 저의 자산이 전혀 늘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느끼면서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었습니다. 저는 원래 주식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긍정적이었거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작된 주식시장의 열기에 저도 같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된 것은 아니었고요. 노후가 걱정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었고, 결국은 다른 방법들을 이리저리 알아보고 다니다가 제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던 주식시장의 세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됐었습니다. 시기로 살펴보자면 딱 코로나19로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던 주식시장이었는데요. 이때 동학개미 운동이다 해서 엄청나게 주식시장의 열기가 타오르기 시작하던 시기였는데, 저는 이때만 해도 주식 투자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이때 만기된 예금과 적금을 연장하려고 은행에 갔다가 1%도 안 되는 금리를 보고 엄청나게 실망했었던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안 그래도 매년 금리가 낮아졌는데 이젠 1%도 안 된다고 하니까 이대로 가면 내 노후가 준비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심리적 압박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답답한 마음에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결국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알아보기 시작했었는데요. 뭔가 기대를 하고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이때 주식시장에 대해 여러 가지 정보들이 활성화되면서 자주 눈에 띄어서 그런지 한번 알아보기는 해볼까라는 마음에 접근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는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한참 예민할 시기라 주말에는 집에 있는 시간도 많았고 정말 집중해서 많은 정보들을 습득했었는데요. 이때 제가 주식에 대해 느꼈던 것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수익을 다소 포기하더라도 안전하게 투자만 해도 장기적으로 가면 생각보다는 꽤 높은 성과를 챙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주식시장에 대해서 안 좋은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은 아닐까에 대한 의문이 들었었고요. 그래도 그 선입견 때문에 주식 투자에 대해서 확신을 얻기까지는 몇 개월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얻어 투자를 시작한 시기는 작년 9월입니다. 이미 이 시기만 해도 코로나19로 인한 폭락장에서 회복을 시작한 이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해 있던 시기라 투자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었는데요. 어차피 최소 10년 이상은 장기적으로 갈 거라 마음먹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던 전문 투자자들의 말처럼 지금의 주가에 크게 의미를 두지 말자고 생각하면서 투자에 들어갔었고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시기에는 너무 가열된 주식시장의 열기 때문에 버블에 관한 이슈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테슬라는 사기다 아니다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았었고 미국 대선 때문에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던 시기였는데요. 저 역시도 확신하고 투자를 시작했지만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떨어지니까 심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팔면 올라가고 내가 사면 떨어지는 게 주식시장이라더니 정말 그렇네 하고 생각하면서 처음 겪는 일에 당황스럽고 내가 잘못 판단해서 섣불리 투자의 세계로 들어온 것은 아닐까 걱정은 잠시 했지만 그래도 몇 개월간 공부해오고 내가 믿고 좋아하는 투자자들이 이런 변동성은 수시로 오는 것이 주식시장이고 하락할 때가 더 싸게 매수할 기회라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조언을 하던 것을 떠올리면서 더 열심히 추가 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다행스럽게도 시장이 회복되면서 지금까지 무난하게 잘 우상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저의 1년 동안의 장기 투자의 시작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선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은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종목들이고 누구나 좋은 종목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처음엔 미국도 ETF가 아니라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를 했었는데요. 처음이라 그런지 너무 관리도 힘들고 비중을 조절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일단 ETF로 전환하는 게 저에게 좋을 것 같아서 수익권에서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미국 종목들을 전부 정리한 다음에 미국 팡플러스 ETF로 투자를 하다가 미국 테크 탑10 ETF가 나온 후로는 미국 테크 탑10 ETF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전에 투자했던 미국 팡플러스 ETF를 정리하는 선택은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연금계좌도 개설해서 공제받는 400만원까지만 ETF로 투자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 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미국 주식 중에 테슬라를 정리하지 못했던 이유는 테슬라만 수익권이 아닌 마이너스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정리를 못했었는데요. 요즘은 테슬라가 잘 올라오고 수익권으로 돌아섰지만 정리를 하고 ETF로 갈지 아니면 테슬라는 제가 많이 기대하고 있는 투자 종목이라 그냥 놔두면서 미국 달러 자산 보유 겸사 그대로 놔둘지는 한창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최근에 많이 하락해서 총 수익률이 19%까지 떨어지기는 했지만 8월까지는 20%가 넘는 성과를 유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현재 삼성전자 우선주의 비중이 커서 전체적으로 국내 주식의 비중이 큰 상태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미국 주식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하락장을 이용해서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미국 ETF를 중심으로 투자를 하려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전기차나 2차전지 등 좋은 ETF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미국 ETF로 미국 테크 탑10 ETF와 반도체 ETF를 선택한 이유는 앞으로도 산업의 변화에 상관없이 매도할 시기를 걱정하지 않으면서 평생 마음 편히 모아가기만 하면 되는 성격을 지닌 ETF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선택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경우에는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사실 주가가 모두 크게 변동성을 보이며 왔었는데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처음에 마이너스 10% 정도까지 하락했다가 반등해서 45%까지 올라갔었고요. 다시 내려가면서 최근에는 20% 정도로 내려앉은 상태입니다. 카카오도 투자 후 곧바로 성과가 50% 가까이 올라갔다가 최근에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15%까지 내려간 상태고요. 테슬라 역시 작년 투자 후 50%까지 성과가 올라갔었는데 올해 초에 큰 하락장에 추가 매수를 열심히 하다가 평균 단가도 높아지고 성과도 마이너스 20% 정도까지 내려갔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상반기에 하락장에 바닥을 찍고 나서부터는 지금은 성과가 높아진 상태고요. 개별 기업들은 확실히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0에서 30%가 정말 자주 오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고요. 반대로 ETF는 역시나 변동성이 작았습니다.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를 유지하면서 조금씩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었고요. ETF는 확실히 정말 마음이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면 개별 기업은 확실히 조금은 긴장하면서 항상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을까 예의주시하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의 1년 동안의 짧은 투자 기간이었지만 성과는 25%로 다행히 목표로 했던 20%는 넘겼습니다. 작년 한 해부터 계속해서 크게 상승하고 있는 미국 증시였기 때문에 큰 폭의 폭락장이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준비와 폭락장을 대비하는 일정 비중의 현금을 항상 보유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실수를 안 하면 좋겠지만 사람인지라 분명 저도 실수를 할 경우가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실수를 통해 하나씩 더 배워간다고 생각할 거고요. 어차피 장기적으로 가면 지금의 실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정도로 의미가 없어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종목에 대해 장기적으로 하는 분산 투자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저에게 가져다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투자에는 목표가 없으면 다른 길로 잘 빠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대략적이지만 예상하는 목표 기간이나 금액을 계산해서 실제로 달성하면 얼마나 좋을지 상상해 보면서 그 목표를 따라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20%씩 꼬박꼬박 자산이 불려지면 좋겠지만 분명 엄청난 하락장의 위기도 몇 차례는 올 거라 생각하고요. 반대로 생각보다 더 좋은 작년과 같은 좋은 성과를 보여주는 시기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누구는 아직도 비현실적이라면서 시도도 안 해보고 예금과 적금으로 자신의 자산의 가치를 계속해서 떨어뜨리고 있고 반대로 누구는 조금 더 빠르게 자산을 불리고 싶은 욕심에 다소 무리한 투자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중심을 잘 잡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욕심은 한순간에 내가 열심히 불린 자산을 날려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곳이 주식시장이라는 점을 명심하면서 겸손하게 투자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한 투자 방법을 다들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은 하루의 시간도 즐겁고 기분 좋은 시간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